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표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을 해보시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황민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지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 늘 좀, 머리가 좀 작은데도, 네. 멋진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종관님도 오늘 스타일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국제시장 스타일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을 좀 빠르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좀, 그 반등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사라진 것일까요? 어제 황민혁 멘토님의 말씀대로 시장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승을 예측해 주셨던 만큼 조금 강하게 오늘 시장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거래소 시장 쪽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세가 좀 강했는데 이 매수세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694억 원 정도의 그 매수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1,059억 원 정도의 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신 쪽도 현재 매도인데요. 일단 자금 성향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자금은 거래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자금이라는 점에서는 외국인 쪽 수급을 좀 따라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을 본다면 지금 화학업종이 지금 143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나프타 가격 하락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이게 역시 이제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고요. 중국 쪽에서의 그 전통 사업 부분,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도 오늘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업종들도 외국인하고 기관들 동반 순매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업종 현재 196억 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증권주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가 시현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이게 결국은 증권주들의 상승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가 좀 밀립니다. 오늘 삼성전기하고 SDI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쪽으로 실적을 좀 우리가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일단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추정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권주 쪽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장 초반에 유한타 증권이 장중에 좀 크게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SK증권도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한타 증권하고 이제 SK증권,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들, 최근 급등세가 시현됐고, 오늘 급등 이후에 일시적인 차익 매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 한 번에 조정 과정을 한번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나마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지금 제가 보면서요, 시장을 보면서도 좀 느껴지는 게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지금 수급적으로 쏠리고 있는 쪽에 또, 매수를 했다가는 또 어김없이 또,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군을 쥐고 가면 마치 또 시장에서 소외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그 종목이 또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또 느껴지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더욱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느껴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은 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매예요. 요 섹터 좀 올렸다가 저 섹터 좀 올렸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으면 패대기 쳤다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잠잠할 때는 또 올렸다가, 그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으면 또 패대기 쳤다가, 이런 식의 어떤 시장, 왜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아침에 바로 8시쯤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매일 아침에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오늘도 두 종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완리는 한 7.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 ENG는 오늘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지금 쫓아가기 그런 힘든 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생필, 가정의약품과 관련된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국약품은 또 조정이 들어온 반면에 일양약품하고 광동제약은 또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는, 참 따라가기 힘든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게임주들은 또 강해요. 또 이런 거 보면 또 게임주를 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더 들게 만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가장 좋은 매매법은 심지궂은 매매,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가장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시세의 분출을 꾀하는 그런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 네. 지금 그 시장이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따라하기는 좀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땐 좀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이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지, 주식 투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좋은 기업들이라면 그에 따른 확신을 가지시고, 일시적으로 시장에 소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은 분명히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심을 지키는, 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중심을 지키는 매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쪽에서 오히려 가깝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조금 뒤늦게 갈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것이 필요한, 꼭 좀 요구되어지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조금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SM이요? 예. 네, SM,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34,600원에 네.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요? 예, 예. 네. 그럼 SM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매도 시점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예. 요즘에 조금 올라가다가 계속 네.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것 같아서 네.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네. 예, 그거 여쭤보려고요. 혹시, 목소리가 좀 젊으신데요. 엑소라는 가수 아세요? 예, 압니다. 좋아하세요?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가수 중에서 이제 SM 소속 안에 이제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데, 예. 엑소라는 그룹이 이제 과거의 SM이나 그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 쪽에서의 어떤 이벤트,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아시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동향 자체가, 일본보다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많이 하면서 중국 시장 안에서 오히려 이제 일본보다는 중국 쪽으로 매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엑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SM 안에 이제 그 그룹 중에서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또, 안에 이제 중국인이 이제 또 멤버로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좀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SM의 경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를 보게 되면요. 홍콩의 이제 미디어 아시아가 SM하고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활발하게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내 쪽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수 소비가 좀 많이 위축이 됐고, 공연 문화가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거 세월호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공연들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감들도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원인이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1분기 실적을 아마도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은 지금 이제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예. 전반적으로 실적 추이는 좋아요. 지금 SM 기업의 실적 잠깐 이제 확인해 보시면요. 2014년도까지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70억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잠시 2013년도 대비했을 때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된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60억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자, 2014년도 실적 너무 안 좋죠. 그죠? 근데 2015년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한 420억 정도, 일단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네, 예. 소비 위축이 1분기에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왜냐면 지난해 워낙 이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까지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완벽하게 좋아진다라기 보기보다는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뭐 베팅 전략을 세우겠다. 이쪽으로 지금 기관 쪽이나 또는 이제 그 외국인 쪽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투자자별로 수급 잠깐 살펴보면요. 뭐 기관 쪽에서 최근에 이제 바로 30일이죠. 네. 예, 예. 14,176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역시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SM은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건 전략이겠죠. 네, 제가 지금 SM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SM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만약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셨다면 전 끌고 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35,800원이니까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올라왔네요. 네. 혹시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중기적으로 중기요? 목표가 한 5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너무 5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 예, 너무 제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 SM이라는 기업이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독 손실이 많이 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죠? 예. 어디 이제 포털 사이트 뭐 게시판 같은 데 가보더라도 SM으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다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예, 일단 예. 5만원 정도의 목표가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목표가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당장, 그래요? 네, 지금 당장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목표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수익이죠. 한 45,0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5,000원 정도는 좀 낮은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 예,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45,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2분기 정도를 봐야 되니까 네. 한 6월에서 한 7월 정도 그 정도까지 끌고 가신다면 네,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전화가 오네요. 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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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TV 예. 볼륨을 어머니 좀 줄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저기, 예, 예. SNS텍. SNS텍. 네, 매수가가 5,700원이고요. 예. 20%요. 20%. 이 5,7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좀 한참 됐어요. 얼마나 정도 되셨죠? 한 4, 5년? 아니요. 한 20일? 아, 20일. 그 최근에 왔네요, 어머니. 네네. 20일이면 최근이에요, 어머니. 네. 예, 우리가 한참 됐다 그러면 보통 한 1, 2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네. 20일이면 최근 맞습니다. 자, 이 5,700원 고점에 굳이 따라가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왜 따라가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왜 따라가셨나 싶어요. 그죠? 네네네. 어때,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혼자 하는데, 예, 이 검색하다가, 그날 막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날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검색기에 딱 걸리셨구나. 네. 자, 근데 검색기로 하시면 손에 크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 검색기 당장 없애셔야 그러니까요. 되겠는데. 예. 아니, 안 움직이고 있다가, 오후에 거의 끝날 시간 무렵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기 작전인 것 같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자, 이 SNS텍이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블랭크 마스크 때문입니다. 네. 그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몰랐어요. 예, 그걸 모르시면서 투자를 하시니까 어머니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동사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그러니까 이 성형 유리기판이에요. 이 유리기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입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기술이고 미세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의 기대감 때문에 4,000원이라는 장기적 박스권을 뚫고 5,800원, 즉 4,000원에 약 50%인 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6,000원까지, 즉 장기 박스권에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번쯤 여기서 크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보통의 평균적인, 이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보통의 평균적인 이론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좀 밀려 내려온 거로 보이고요. 네. 이게 밀고 내려온다면 4,700원대까지는 일단 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거를 긴 그런 관점에서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보게 되면 늘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명확한 자리대가 보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5,700원이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5,700원이 어머님이 딱 매수하신 구간인데, 네. 이 2011년도에도 저항대였고 2010년도 때도 저항대였던 그 자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 있을까요? 그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드는 구간에서 이걸 한꺼번에 매물 소화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네. 덜렁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럼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또다시 밀려 내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의 SNS텍과 지금의 SNS텍은 좀 다릅니다. 네. 그때는 사실 실적적인 우려가 많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과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손절선만 좀 명확히 잡고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손절선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4,650원 잡아드릴게요. 4,650원이요? 이거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세적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쪽에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쪽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는 있어도 그전에는 물량이 크게 쏟아져 나올 물량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만약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또 5,800원대 이상 오른다고 해서 또 덜렁 수익 차익 실현하고 나오실 것 같으면 이 종목 굳이 따라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시 상승을 해서 5,800원대 오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셔서
조금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구 달서구에 위치해 있는 회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서의 SNS 택에 지금 실적 성장세가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검색기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십니까? 삼성 전기를 8만 원에 샀는데요, 요 근래에. 네, 8만 원요. 너무 많이 빠져가고, 뭔 네. 일이 있나, 어째야 되나 싶어. 삼성전기를 8만 원에 최근에 사셨네요. 자, 비중은 몇 %입니까? 10%요. 10%요. 다행히 비중은 많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뭡니까? 어떤 사항이시죠? 아니, 이렇게 네. 계속 또, 지금 현재로서는 손해니까 네. 빠질라나 싶어갖고, 더 빠지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전화도 했어요. 네. 과거에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기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네, 매수 접근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삼성전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작년 10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 10월 달에 뭐 39,000원, 뭐 4만원, 5만원, 이 정도 가격대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전기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 바로 이제 스마트 기기죠.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 기기 쪽에서의 판매량 둔화. 이게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거고, 하반기에 이제 그래도 갤럭시 노트 4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시키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갤럭시 S6인데, 이 판매량이 지금 예상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기는 결코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건 싼 가격대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오버슈팅 그러면 하시면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당부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팔까요?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왜냐면, 사실 뭐 가치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종목은 삼성전기보다 다른 종목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종목을 단기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중기로 보신 건가요? 중기로요. 중기로요. 자, 중기로 보셨다면은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왜냐면 오늘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 네. 물량 자체가 좀 투매적인 부분 요소도 있기 때문에 74,900원 이 자리를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고 이 자리 깨지 않으면 매수하신 부분보다 이제 82,000원 정도 단기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자리 깨지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4,000원 깨지면 나오고, 네. 안 그러면은 82,000원 목표가 단기로만. 이해되십니까? 단기면 몇 달러 보고 있어요? 단기는 몇 달이 아니고요. 한 일주일 2, 정도 3개월?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네. 이해되십니까? 일주일 정도 네. 해갖고, 그게 안 되면은 나와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저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봄비 같으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예, 김보람 아나운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중국 인민은행장이 중국 경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올랐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204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는 장중에 2046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일벽인 2050선을 끝내 넘기지 못하고 3월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폭은 줄어들어서 현재 20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4% 상승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2050을 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750억 원 매수에
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760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을 파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48억 원 정도 오늘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오후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현재 오후장 들어서면서 주춤해지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중에서 IT와 자동차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144만 5천 원대 마무리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1% 정도의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 하락, 한국전력은 1% 가깝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0.6% 상승입니다. SK텔레콤 2.5% 하락, 네이버는 1.6%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어제 52주 신저가 경신했었는데요. 오늘은 0.6% 정도 반등하면서 24만 4천 원대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49포인트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65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줄였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다시 상승폭을 늘려서 650선 부근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가 딱 650에 걸쳐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끝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00억 원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지만 58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이 되겠는데요. 개인이 137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이 조금 복잡하게 움직였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유지했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9% 오릅니다. 7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0.09% 보합권 마감, 동선은 4% 상승, CJENM이 2% 하락이고요. 파라다이스 급등합니다. 잠시 뒤에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GKL까지 모두 카지노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1.5% 상승,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내추럴엔도텍 아직까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GS홈쇼핑이 4.5%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과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증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증시에 봄바람이 불자 증권주가 연일 강세 행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화면 안에 모아봤는데요. 유한타증권이 2.6% 상승, 이트레이드 증권이 7%, 그리고 KTB투자증권이 8.4%, 골든브리지 증권은 9%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은행주에는 외국계 매수가 집중되면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안심전환 대출이 시작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하락했는데요. 저가 매수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지주가 1.7%, KB금융부터 우리은행까지 모두 1% 이상, BS금융주주는 4.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지노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규제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실제 GKL과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4분기 중국 관광객의 방문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나 늘었다고 하죠. 강원랜드가 0.7%, GKL 5%, 파라다이스가 9% 넘게 상승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키운 듯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040포인트를 이상을 좀 안착시켜 놓은 듯 보이고요. 코스닥도 650포인트 이상을 안착시켜 놓은 듯 보입니다. 자, 보기보다는 조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버슈팅일까요? 아니면 지금 추세적 상승의 연속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외국계 자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계 자본이 아니고 이제 유럽계 자금 쪽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럽계 자금 쪽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그 자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유동성 자체가 좀 풍부한 그런 시장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은 네, 충분히 추가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볼 만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 코디에스가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 그리고 뭐, 제약 관련주 중에서 국제약품, 그리고 코리아나가 여전히 화장품주 관련주는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해서 수익 내기는 좀 힘든 그런 장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강한 상승세 결국은 지금 성장 쪽에서의 해답을 계속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전일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현대 EP가 전일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더니 오늘은 에코플라스틱이 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오전 아침 일찍부터 이 서울경제TV를 채널 고정해 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시장의 현명한 어떤 정석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십니까? 예, 삼성 엔지니어링 있지.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 기업을 얼마에 사셨나요? 매수하신 가격은? 좀 비싸게 사갖고 43,000원에 한 두 달 전에 샀거든요. 43,000원이요? 한 달 보름 됐나? 예, 한 달 보름 정도 되셨군요. 예, 자, 비중이 그럼 한 7, 예. 비중은 70%. 11%요? 예, 예. 자, 일단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 사셨고, 비중이 지금 11%라고 말씀하셨나요? 70%예요. 70%요. 네, 비중이 좀 크시네. 자, 그러면 43,000원이시니까, 현재는 조금 손실이시네요. 자,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이세요? 뭐, 좀 올라가더만은 참 내려가고, 예. 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될 종목인가 싶어서. 일단 지금 이제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국내 쪽에서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설계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 우리가 수주가 발생될 때 보통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중동 지역의 그 국가들이 수주를 줄 때 어떤 돈을 주냐면 바로 석유를 채취해서 그 판매 비용으로 우리한테 결제를 해줍니다. 결국은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수주가 발생이 좀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상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쪽에서 건설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국내 쪽 건설 경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그 통계 지표 중에 바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표입니다. 국내 쪽에서 건설 경기는 좋아진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뭐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해외 쪽 수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해외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현재 시점 대비했을 때 지난해 대비를 해본다면 24%나 지금 감소입니다. 유가가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가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네, 그런 이제 건설 수주 동향들이 좀 많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업체별로 우리가 본다면, 그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주가 발생되는 게 바로 GS건설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K건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밑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동 지역 쪽에서 그나마 건설 수주가 높은 애들은 SK나 또는 GS건설, 두산중공업 쪽 이쪽에서 건설 수주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국내 쪽
건설 대비했을 때 이제 비중 자체는 해외 쪽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될지.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 장기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신가요? 올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정도요. 자, 올해 정도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올해 정도를 기간으로 본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올해 안에라고 얘기한다면 하반기쯤에서는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움직이는 시점은 바로 하반기 정도가 될 텐데 차라리 저는 그 기간 동안을 좀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삼성 엔지니어링 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냥 끌고 가신다. 그러면 올해까지 본다면 저는 목표가는 한 5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53,000원이요. 예. 그리고 차라리 교체를 하신다면 네, 매도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3만원 밑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을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유가하고 많이 관계 있다, 그지? 네, 유가하고 아무래도 관련성이 많이 있죠. 빨리 유가가 올라줘야지 되는데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 평균 이제 한계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 세계 전체적인 그 한계 원가 평균치가 배럴당 한 45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중동 지역에서 본다면 오펙 국가들인 배럴당 33달러 정도거든요. 유가는 일단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빠져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성창기업 지주. 경기업 지주? 예, 20% 갖고 있고요. 예. 오늘 아침에 26,20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예, 예. 붙으셨는데 오늘 좀 강하게 상승세를 마감하면서 종가가 이루어졌다, 그죠? 예, 예. 수익 중으로 돌아가셨는데 단기 보고 들어가셨죠? 예, 뭐, 단기나 중기나, 뭐, 수익이 좀 나면은, 근데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저 캠퍼스가 저 간만동에 있다가 저로 금정구로 옮겼거든요. 예, 예. 그래, 과거 캠퍼스가 비가 있는데 그 시에서 그거를 뭐, 인수를 해가 뭐로 쓰겠다 하는 뭐 그런 아침 지역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야 이게 뭐 있는 것도 싶고 이래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땅에 뭐 아파트를 지으려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땡겼는데 예. 그래 우리 예멘터님 어찌 보시는가 싶어갖고 궁금해가 전화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적은 아직 적자입니다. 그죠? 아, 예. 예, 강화마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이와 비슷한 회사들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예. 한솔홈데코도 오늘 좀 빠졌고요. 예, 예. 유일하게 이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모멘텀 때문인지,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낸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최근 모습들이 거래량이 갑자기 수반이 되면서 올렸다. 이것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아직 뉴스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거를 지역 뉴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HTS상이라든가 이런 뉴스에서 나온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예. 숨겨져 있는 호재인데 예. 자, 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오면 늘 무너졌어요. 26,800원대에 오면 무너졌는데 예. 일단은 여기서 지금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이 지지가 된다면 26,8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또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버텨내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추세적 강한 상승세가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또 흔들거린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는 구간이 26,800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거려 버리면 밑으로 빠지면 또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면 선생님께서 늘 접근을 하실 때 요건 내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는 생각과 아니다. 이건 내가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실적으로 보면 또 이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혀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전자라고 가정을 할 수도 없는 게 선생님께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들고 들어가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부산에 있다니까 공장도 예. 그 합판 공장하고 이거 그다음에 여 보면 이 회사가 땅이 내가 알기로는 땅이 어마어마히 많아요. 예. 근데 아버님 그 땅에 예. 대한 매력은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보통 회사들이요 땅 부분을 가지고 대출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땅 가지고 이 회사의 투자 가치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대우 자동차 판매라고 있었어요. 예. 그때 온 전문가들이 이 대우 자동차 판매 인천 송도 땅만 팔아도 이 예. 회사의 지금 지분 가치의 4배는 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상장 폐지가 됐죠. 그 땅 가치를 주주들에게 그 가치를 제고해주는 기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자꾸 땅 가치를 보시면요. 내가 투자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뭐 것들을 좀, 뭐 유행하는 뭐 자산주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예. 뭐 그런 개념으로는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신 거 맞으시네요. 그죠? 뭐 대강 이 회사는 나는 뭐 절대로 뭐 내일 모레 문 닫을 회사는 아니라는 그런 거는 확실히 생각은 있죠. 예. 그러면 견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26,800원을 일단 익절가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흔들려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 성장주, 앞으로의 향후 기대가 넘치는 실적 성장주, 실적 개선주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예. 아직 그 성장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주라고 보기도 힘들고 실적 성장주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단지 지금의 경기 좋아지면은 뭐 합판이나 이런 쪽에 저거 새끼 회사들 하는 그 실적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합판 이제 이게 지주 회사인데 예. 합판이나 이런 쪽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네. 그건 이제 경기가 살아 돌아왔을 때 얘기고요. 예. 아버님 지금 경기 좋으세요? 혼자 경기 좋으세요? 아니 워낙 지금 벽사인이 뭐니 건자재주들이 예. 많이 간다 아닙니까? 뭐 많이 가니까 이미 많이 갔죠. 근데 이 회사만 왜 못 좀 갔을까요?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합판도 좀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있죠. 이 회사만 그럼 아버님 왜 못 갔을까요? 예? 이 회사는 왜 못 갔을까요? 삼목 에스폼이나 이런 것들은 4배, 뭐 6배 갔는데 근데 왜 이 회사만 못 옛날부터 갔을까요? 보면은 못 가기는 되게 느리고 못 가기는 못 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실적이 적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새 실적이 적자면, 요새 좀 움직거리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움직거리는데, 예. 그것도 다른 똑같은 지금 건자재 쪽이나, 예. 이런 이제 알루미늄 거푸짐 쪽이나 뭐 이런 그 합판 쪽이나 이런 쪽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예. 덩달아 그냥, 장에 덩달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건데, 예. 결과적으로 또, 이래 지금 살펴보면, 예. 크게 거래량도 없이 그냥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거래량 없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고, 예. 결과적으로 이유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이라는 또 이유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몇 년간 봐보세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올 동안 2012년도부터 13, 14, 올해까지 이 박스권 내에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와가지고 거래량 좀 터지면서 뭐 거래량은 아버님 그때도 터졌어요. 2014년도에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터졌잖아. 그 자꾸 이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량이 보니까 터졌잖아.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침에 들어간 거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량은 수반돼도 그전에도 거래량 수반됐다가도 또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좋게 보시니까 예. 좋게 한번 들고 가보자고요. 일단 예. 26,800원을 익절가 딱 잡아놓고 네, 여기 안 닿으면 내가 안 팔겠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26,800원에 팔아도 수익이시니까 예. 여기 안 닿으면 내가 들고 가보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들고 가시다가 이게 예. 추세적으로 또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면 예. 32,000원 올라오면 그때 익절가를 좀 높이세요.
예, 한 2만 8, 3만 9천 쪽으로 9천 원 정도 올리시면 또 되고. 밑에 라인을 그렇게 더 올리가 정해놓고 또 가보고. 예. 그렇게 예, 갔을 때 예. 가장 현명한 전략이죠. 예,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에 궁금하십니까? 다음 카카오를 너무 위에서 잡아가지고 네. 얼마시죠? 14만 원. 14만 원이요. 예. 그러면 비중은 언제쯤 네. 여기 올라올란지.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비중이 20%거든요. 20%요. 예. 자, 20%에 지금 뭐 14만 원. 가격이면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내려왔네요. 자, 근데 다음 카카오를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점을 보고 하셨어요? 아니, 워낙 많이 가가지고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걸려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자, 14만 원 가격대면 이 가격대고요. 지금 현재 11만 5천 원.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가격인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거의 한 2달 정도 동안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카카오가 과거에는 좀 잘 나갔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음에서 이제 카카오로 또 인수를 해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를 한번 크게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도한 주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자, 일단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정부 쪽에서 이제 뭐 카카오 메시지를 뭐 감시한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도 나왔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 그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탈로 이어졌던 부분들도 다음 카카오의 주가 하락으로 또 전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카카오를 언제 정도 기다리면은 14만원 정도 주가가 또 올라올까?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핀테크죠. 그죠? 네, 핀테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페이 쪽입니다. 페이 시스템. 이게 이제 다음 카카오 쪽에서도, 카카오 페이를 또 출시를 해서, 결국은 핀테크 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선도 업체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뭐 그전에 이제 그 카카오 메시지에 대한 SNS 유저 이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보통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한 거죠. 그죠? 다음이라는 그 기업은 이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그 SNS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 쪽에 수입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광고 업체들의 실적이 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본다면 1분기가 광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카카오는 1분기 이 안에 주가가 다시 14만원까지 올라가고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2분기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간은 한 5월 정도, 5월이나 6월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기만 하면 괜찮죠. 네, 올라오시면 뭐 기다리겠습니다. 보유하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상로 멘토가 옆에 와 있을 때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얼굴 작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옆에 하니까 힘이 불편합니다. 자, 오늘 강연이 이번 주에 좀 강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얼굴 작은 황민영 멘토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아 삼거리 지점에서 이번에 강연을 진행하고요. NSC 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저와 그다음에 저의 파트너인 이광우 멘토 둘이서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점에서 꼭 좋은 내용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경제TV의 최고 꽃미남 전문가 둘이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예. 얼굴도 보고 흐뭇해 하시고 또 종목들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